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부피. 이 부피라는 건데, 사실 부피도 이제 미적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연결선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전에 대학교에서 수업했을 때도 그 지금이랑 마찬가지였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 봐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도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사실 점이야, 점. 도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점이고요. 도형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베이직은 점입니다. 그래서 점들이 모여서 뭐가 나오지? 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선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은 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또는 뭐 넓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선이라는 게 이제 길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길이. 그 다음에 이제 면들이 쌓이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제 부피가 돼요. 부피. 알겠지? 부피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입체 도형, 3D 도형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관계도를 좀 보면은 자 이제 아주 통합적인 사고인데 관계도를 보면은 이게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관계잖아. 그게 흔히들 얘기하는 게 사실 적분을 치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적분을 치면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적분이라는 것도 뭐 지금 이제 한 번만 적분을 하는데 대학교 정도 가면은 이중 적분이라고 해서 적분을 막 2번 하는 기술도 있고 심지어 적분을 막 3번 하는 기술도 있어. 3중 적분. 되게 어려운 파트인데. 어쨌든 이제 적분을 한다는 얘기가 이 적분이라는 게 쌓아서 올린다는 개념인데 적분을 하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미분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미분을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분과 적분은 이 관계도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서로 이제 반대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점선면 부피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주제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 가속도, 속도, 거리도 사실은 뭐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은 거리가 나옵니다. 물론 뭐 정확히 말하면은 뭐 속력을 적분해야 거리가 나오겠지만 그런 이제 미세한 부분은 좀 채채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노는 게 사실 이제 선이거든. 근데 선이라는 얘기가 자 이렇게 생각해봐. 뭐 이그젠플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뭐 y는 이제 뭐 fx인데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fx가 만약에 x제곱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할 수도 있고요. 적분을 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f'x는 당연히 2x가 나오지. 근데 이 f'x의 뜻이 뭐냐면은 그 계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흐름을 봐. 접선의 기울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점이라고 쓰긴 했는데 사실 도형에서 말하는 이 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기울기. 그래서 어떠한 이제 fx가 주어졌을 때 걔를 미분을 하면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지. 근데 그걸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차원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차원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선을 갖다가 적분하면은 넓이가 나와요. 그쵸? 뭐 예를 들어보자.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fx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수식으로 치면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 계산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의미를 생각해봐. 의미. 그럼 0부터 1까지 f를 갖다가 적분을 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은 f가 이제 아이고 잘 좀 그리자. f가 이제 이런 모양이죠. 그쵸? 이런 모양인데 0부터 1까지 적분을 친단 말이지. 그럼 실제로 이 적분 값이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뭐 저번 수업 화요일에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가 이제 구분고적법 이런 거 기억나죠? 직사각형의 넓이로 근사시켜서 어쨌든 이 부분에 일종의 넓이가 나오잖아. 넓이가 나와서 이거를 갖다가 미분과 적분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선을 갖다가 적분을 치면은 넓이가 나오더라.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넓이를 적분을 쳐요. 그럼 이번에는 부피가 나오겠죠. 왜냐면 차원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이제 입체 부피니까 이제 3D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보겠니? 2D. 여기는 뭐라고 보겠니? 1D.
그 다음에 여기는 뭐 0D라는 얘기를 보통 쓰진 않으니까 그냥 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제 미적분을 차원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가장 유기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 차원이 올라가고요. 미분을 하면 차원이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약간 상식적인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 차원이라는 게 뭐니? 영어로 말하면 dimension, 한글로는 차원. 차원이라는 게 뭘까요? 차원이라는 게 뭐예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너네가 진짜 미적분을 잘 할 수 있는 거야. 대학교까지도 다 연결되는 거야. 내가 대학교 정도 가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적분 이제 한 번만 하잖아. 다중적분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점이 주어져 있어. 그럼 갑자기 적분을 3번 때려. 그럼 부피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이 주어져 있어. 적분을 2번 칩니다. 그러면 또 부피까지 가요. 이런 식으로. 미적분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는 거지. 그럼 본질적인 문제랑은 짚어볼 건데 차원이라는 거는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차원이랑 그 물리에서 말하는 차원이 사실 좀 달라요. 좀 다른데 일단은 너네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실생활 예시를 좀 들어주면은 아유 링크가 터지네. 일단 수학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차원이라는 개념은 사실 한 대학교 2학년 정도는 가야 배우는 개념이라서 지금 그거를 내가 설명해 주는 건 좀 어렵고 그냥 이제 일상생활에서 접목시켜서 설명을 해주면은 자유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자유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1차원이야. 1차원이면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돼. 수직선. 1차원. 수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이 한 개만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뒤로만 움직이는 자 내가 이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이야.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럼 2D는 그럼 뭐가 되겠냐? 2차원이 되겠지. 그러니까 2차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이 몇 개다? 2개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직교 좌표기를 쓰니까는 이런 좌표기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방향성이 예를 들어서 앞뒤도 있지만 양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2D가 되는 거고. 그럼 3D는 뭐가 될까? 상하 좌우에 그러니까 앞뒤 양옆에 높이까지 있는 거. 높이. 그래서 요런 좌표기는 사실 본 적이 없을 텐데 요런 좌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좌표기라고 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좌표축이 이제 3개가 되겠지. 아무튼 움직이는 그 방향성이 몇 개야? 3개. 그래서 방향성이 하나씩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미분과 적분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넓이를 갖다가 적분 치면은 부피가 나온다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전반적인 개념은 요거 다거든 사실은. 요게 다인데 요거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자 여기는 좀 지우고 넓이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을 갖다가 적분을 치면은 면이 나오고요. 면을 갖다가 적분을 치면은 부피가 나오잖아. 근데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봐봐. 그러니까 선에서 면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이렇게 생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선이잖아. 이 선을 무수히 많이 긋는다고 상상해봐. 그럼 뭐가 되니? 넓이가 나오지. 그치? 그럼 면에서 부피는 어떻게 갈 것 같아? 야, A4 용지를 상상해봐. 머릿속에. 그래서 이 면은 그러니까 종이를 이제 넓이로 인식을 했을 때 그 면을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린다고 상상해봐. 그럼 원래는 높이가 종이는 이제 높이가 없으니까 높이가 없어서 부피가 0이지만 걔를 쌓아서 올리면은 부피가 생기지. 그러니까 A4 용지를 막 쌓는다고 상상해봐. 머릿속에. 그래서 면을 갖다가 쌓아 올리면 다시 말해서 적분이라는 게 쌓아 올린다는 얘기거든. 면을 갖다가 적분을 치면 쌓아 올리면은 뭐가 생겨? 부피가 나온다. 그래서 점선면 부피가 미적분이랑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선에서 그러니까 면이라고 해도 되고 넓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뭐 길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되게 중요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필기를 하면서 들으세요. 특히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아무도 필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선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적분을 쳐서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은
가장 이제 심플한 예시를 한번 보면 이제 이런 거야. y는 이제 x제곱 이렇게 있고, 우리 이제 많이 했던 거 있지. 맨날 예시로 쓰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 접근을 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생긴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응? 우리의 넓이를 그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a부터 b까지 fx dx인데 사실 얘를 좀 더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뜯어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죠. 그래서 요거는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이게 부분합인데 요 부분합의 극한으로 인식을 한다고. 근데 얘를 이제 좀 더 뜯어놓고 보면은 이 부분합이라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fxk 델 xk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분합의 넓이라고, 그러니까 그 넓이를 더한 거에 극한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 정적분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 fx가 사실 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fx 함수값이 결국엔 뭐가 나오니? 이 높이가 나오죠. 그래서 요 길이가, 높이는 이 길이지 일종의. 그래서 이 길이를 접근하는 거지. 잘 생각하라고. 이 길이를 접근하는 거지. 그럼 길이를 접근하는 거니까 요거랑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길이를 접근해서 넓이가 나온다고. 그럼 반대로 넓이를 접근하면 부피가 나오거든?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림으로 그리기가 조금 힘든데 그림으로 그리기가 그리기가 좀 어렵거든? 잠깐만. 어떻게 그려줄까? 이거 그림 너무 난이도 높은데? 잠시만요. 항아리 같은 걸 좀 옆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만. 내가 그리는 게 좀 어려워서 이게 입체 그림이야.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항아리라고 하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습니다. 이거의 부피를 구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썼던 그 아이디어랑 똑같은데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형태를 주는 거잖아.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야? 부분구조법. 이게 부분구조법으로도 파생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를 생각하냐면, 잘 따라가기 어렵다. 뭐를 생각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축을 하나 만들어. 뭐 y축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x라고 할게요. 편의상 x축을 하나 만듭니다. 뭐 옆으로 누워서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피를 실제로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체를 하냐면은, 자, 이런 거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원판이 있잖아. 원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대체를 했지.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올 것 같니? 원기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요 설명은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잘 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또 이렇게 원판을 이렇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원판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거야. 물론 이 원판도 바깥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안쪽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원판을, 그러니까 원기둥이지, 원기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설명이 이해가 되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게요. 아까는 여기 높이 하나하나가 다 fx였잖아. fx인데 여기에서는 이 원판이 있을 때 자, 그러니까 요 밑면에, 그러니까 아래쪽 원판에 그 넓이를 예를 들어서 s라고 쓸게요. 넓이니까 s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또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일종의 높이인데 요 길이를 x의 진근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뭐 델x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좀 이제 비슷한 기호니까 dx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부피는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거를 다 구한 그 급수로 부피를 구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리미트를 준다는 얘기지.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넓이의 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준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n개로 잘랐다고 치고요. 부피의 합을 구한 다음에 여기도 이제 리미트를 주는 거지. 그러면은 잠깐만, 근데 이거를 뭐 x1이라고 할까? 표기가 조금 그런데? x1 정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 넓이에다가 델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더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번째 넓이에다가 델 x 이러시고. 근데 어차피 이거 n등분으로 다 똑같이 잘라버리면은 여기 이제 다 dx로 바뀐다고. 근데 어쨌든 여기 그럼 뭐가 생기겠어? 급수 모양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설명이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은 이거 한 개 한 개가 다 이 하나의 계단 부피라고. 근데 부피를 시그마로 이제 모아주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건 일종의 부피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 근사값이 나오지 않을까? 설명이 이해가 돼. 근사값이 나오지 않겠니? 그러면 여기 공간이 없네. 여기다 좀 다시 써보면은 실제 부피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vn이죠. 그렇죠? 여기다 좀 다시 한번 써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적분 정의랑 여기랑 완전히 똑같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A부터 B라고 치면은 A부터 B까지 S를 적분을 쳤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 넓이를 적분을 쳐서 부피가 된다. 어때? 사실 넓이나 내용 뭐 그게 그거죠. 괜찮니? 넓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이것도 여기가 뭐 x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y축이 될 수도 있고요.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을 치면은, 그러니까 넓이를 적분을 치면은 요걸 이제 자세히 보면은 넓이를 적분 치면은 부피가 나오더라라는 거지. 어쨌든 여기까지가 지금 부피에 대한 근사값이고 여기다 리미트를 줘서 부피를 구한다. 뭐 이런 거야. 설명 괜찮냐? 그럼 이제 뭐 다른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가만 있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냥 이제 재미로 한번 보여줄게. 여기 이제 간단한 예시를 좀 한번 보여줄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0부터 1까지 1dx라고 생각해. 0부터 1까지 1dx. 그럼 얘는 뭐가 되니? 계산상 1이 나오지. 근데 나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사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봐봐. 자, 1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하나의 점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0부터 1까지 dx니까 x로 이제 모았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0부터 1까지 이렇게 생긴 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의 길이가 실제로 얼마다? 1이라는 거지. 맞니?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그 다음에 얘를 좀 이제 발전을 시킬게. 이게 처음 보는 거지만 너무 놀라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0부터 2까지 처음 보는 거 좀 어렵겠다. 중적분 dy 이렇게 붙입니다. 처음 봤을 거야. dx dy. 근데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생긴 애를 y로 이제 모은다는 얘기거든. 근데 정확히 말하면 0부터 2까지 모으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제 사실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여기 얘만 생각하면 이게 지금 파란색 선이 나오잖아. 그래서 쟤만 근데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파란색 선이 나오니까는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길이가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0부터 2까지 dy로 모은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0부터 2까지 dy로 모으면은 얘를 y로 접근하는 거야. 어떻게 될까? 그럼 이렇게 생긴 넓이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계산상 얘는 2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지금 뭐를 한 거냐면은 원래 이제 점이 주어졌잖아. 이 점을 갖다가 두 번 접근을 한 거야. 그래서 점에서 선으로 가고 넓이로 간 거죠. 설명 이해가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만약에 왜? 빨간색으로 쓸까? 헷갈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 dz로 접근을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계산상 이 계산이 이제 2로 나오거든.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그림이 좀 많이 어려운데
우리 반에 심화반이니까 이런 것도 애들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못하나 이거? 알지. 보여줄게. 일단은 그냥 편하게 보세요. 좌표축은 이제 이렇게 그리고요. x가 0부터 1이고 y가 0부터 2라서 원래는 지금 이 바닥에 파란색 모양의 직사각형이 있는 겁니다. 입체 그림이라서 상당히 어렵겠지만 파란색 모양의 직사각형이 있는 거고요. 얘를 갖다가 이제 Z축으로 0부터 1까지 쌓아 올린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렇게 올리면은 올라가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사실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생긴 상상이 돼?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의 부피가 나오더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 1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했으면은 그럼 얘는 적분을 3번 친 거지. 그럼 맨 처음에 1이라는 건 점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쓰면 선, 여기까지가 쓰면 넓이, 여기까지가 쓰면 뭐가 돼? 부피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점선면 부피가 이제 차원으로 인식을 하는데 미적분이랑 이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적분을 치면 이쪽으로 가고 미분을 치면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확실하게 이해가 돼?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어쨌든 넓이를 적분을 쳐서 부피를 구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다 정적분이잖아. 정적분이라는 게 부분 구조법으로부터 파생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잘게 잘라서 하나를 만든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곡선의 길이 같은 것도 오늘 할 건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잘게 잘라서 합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럼 이그젠플을 좀 한번 보면은, 자, 이그젠플 한번 거기 213쪽에 개념식구 1번을 한번 봐봐. 이건가? 이게 아닌가? 야, 이게 아니냐? 지금? 뭐야 이거? 이게 아닌가? 이거 없지 거기. 어이 이거 못 쓰네 PPT. 야, 내가 철판에 쓸게. 이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야, 거기 개념 체크 봐봐. 개념 체크 한번 풀어봐 그러면. 가볍게 한번 풀어봐 개념 체크. 왜 안 맞지? 근데 왜 또 어디는 맞고 어디는 안 맞냐? 이게 할 수가 없네. 잠깐 나 이거만 좀 끌게요. 괜찮아? 잠깐 괜찮아. 잠깐 이거만 좀 끌게. 불편해서.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한번 가보자. 자, 일단은 개념 체크 먼저 볼 건데요. 자, 일단 넓이가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부피라고 하면 이제 넓이를 적분을 치는 거니까 0부터 3까지 넓이를 적분 치시면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끝. 단순하죠? 그쵸? 넓이를 적분 치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필수예제 1번을 한번 해보면은 그 이제 수면에 길이가 계속 바뀐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루트 x 더하기 1인 거잖아.
이렇게 나온다. 괜찮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구할 건데 보면 이제 물의 높이가 10cm일 때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0부터 10까지 적분을 치시고요. x 더하기 dx 이렇게 친다. 여기가 0부터 10까지. 자, 그러면 50 더하기 10 어때? 할만하냐고. 쉽지?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정사각뿔도 한번 좀 봅시다. 자,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정사각뿔? 정사각뿔 그림이 어떻게 나오지? 눕혀서 그렸네? 근데 눕혀서 그려야 되나? 이거 어렵네 이거.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그림이 어려워서. 잠깐만. 정사각뿔? 이렇게 그려야 되나? 입체 그림 만만치 않네. 자, 이렇게. 아씨. 정사각뿔로 보이니? 안 보이냐? 정사각뿔?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제 사각뿔인데 한 면의 길이가 a고 높이가 h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가 a가 되는 거고요. 높이가 이제 h죠. 그래서 그대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파란색의 길이가 h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밑면이랑 평행한 단면을 이렇게 자르는 거야. 단면을 잘랐을 때 그럼 대략적으로 대략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 모양의 단면이 나올 거예요. 옆으로 갔을 때. 그쵸? 단면이 나오지. 그랬을 때 이 단면의 넓이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차라리 이 정사각도를 말이야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나올 텐데 잠시만요. 요 길이가 지금 h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여기가 이제 a라고 하죠. 맞지? 이렇게 자르니까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뿔의 꼭지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단면의 넓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하나 그리시고요. 요 길이를 이제 x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요 길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쪽 길이가 x일 때 이쪽 길이가 얼마일까?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당연히 2분의 a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닮음을 생각하면 h 대 2분의 a는 x 대 네모. h 네모는 2분의 ax. 그럼 h는 네모는 2h분의 ax인가? 이렇게 나오니? 맞죠? 그래서 어쨌든 요 네모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단면의 넓이는 지금 요런 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잖아. 두 개가 있는 거니까 h분의 ax거든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제곱이 들어간다. 정사각형이니까. 설명 이해가 돼? 그러면 h제곱분의 a제곱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x제곱이 중요한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 그냥 적분 치면 된다. 근데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넓이를 적분을 치고요. 근데 높이는 여기를 이제 0이라고 보는 거야. 0부터 시작해서 h까지 적분을 쳐야 되거든. 그래서 0부터 h까지 너네가 중학교 때 배운 각뿔의 부피 공식이 여기서 탄생할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을 치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잠깐만 이렇게 나오나? 맞죠? 맞죠? x제곱 적분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또 h제곱이 약분이 되죠? 그럼 3분의 뭐가 나와? a제곱 h지. 너네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다뤄왔던 건데 이게 지금 직육면체의 부피잖아? 직육면체 부피에다가 3으로 나눠준다. 처음 봤을 거야. 이게 바로 각뿔의 부피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게 적분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합니다. 중학교 때는 뭐 이런 각볼 모양에다가 뭐 물을 채운다라든지 아니면 모래를 부어가지고 부피를 쟀더니 3분의 1배가 뭐 이런 식게 나오지 않니? 맞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게 3분의 1인지 3.12분의 1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그런 거. 그래서 그건 믿지 마시고 요렇게 가는 게 맞아요. 수학적. 그래서 넓이를 적분치면 부피가 나오더라.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네. 구의 부피도 이런 식으로 구해요. 한번 보여줄까? 구의 부피? 구의 부피나 한번 보여줄까? 야 저기 이그젠플로 거기 노트에다 좀 써봐. 구의 부피나 한번 좀 보여줄게. 자 구의 부피 보여줄게요. 구의 부피도 사실 이제 구분구조법으로 갈 수도 있는데 구분구조법으로 구의 부피를 구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분구조법으로 안 하고 좀 더 이제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 구의 부피를 한번 보여줄게. 그럼 구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입체 모양으로 생기는 원판이잖아? 설명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구라는 게 입체 모양으로 생긴 일종의 그 원을 갖다가 입체 모양으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편의상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구라는 거는 이 원판을 말이지 잘 들어 이 원판을 X축으로 이제 돌리는 거야. 이 원판을 상상할 수 있겠냐? 원판을 X축으로 돌립니다. 그럼 이제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거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원판이 나오지 않겠니? X축으로 이걸 회전시킨다고 상상해봐. 만약에 이 부분도 회전시키면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어? 이런 원판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봐. 이거 상당히 신기할 거다. 여기가 이제 X, 요 길이를 편의상 이게 DX로 접근할 거니까 여기를 이제 X라고 잡으세요. 여기 X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걸 봐야 되는데 요 길이는 이제 반지름 R이잖아. 반지름 맞냐? 그럼 이제 요 길이는 그럼 뭐로 나오겠니? 요 길이는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이지. 그치? 근데 넓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원판의 넓이를 말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잘 따라와. 이 원판의 넓이를 뭐 S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서. 근데 이게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나오겠지만 부피라는 게 0부터 R까지 접근을 해요. X의 범위가. 그래서 접근을 치고 마지막에 더블 줍니다. 이게 좌우대칭이잖아. 좌우대칭이니까 마지막에 더블 주시고요. 그럼 0부터 R까지 접근을 치는데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붙여주고 2파이 붙여주시고 X에다가 R을 넣어줘. 그럼 이건 뭐가 나오니? 와우! 감탄이 안 나와? 너무 당연한 거야? 너네 구의 부피 이렇게 외웠지? 어때? 똑같이 나오지? 혹시 구의 건널비도 외웠니? 구의 건널비 어떻게 나오죠? 4. 그치? 이것도 설명 개판으로 했지 중학교 때. 신기한 거 보여줄까? 아까 전에 내가 부피랑 넓이는 서로 무슨 관계? 미적분 관계라고 했죠? 이거 미분해봐. 와우. 아니 별로 안 신기해? 모르겠어? 지금 뭐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라고 R로 뭐가 나와? 와우. 감흥이 없어. 이렇게 신기한 걸 보여줘도 감흥이 없어. 신기하지 않냐? 부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부피랑 넓이랑 다 이렇게 돌고 도는 관계라고. 미적분은 미분치면 저거 나오지 않니?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거를 이제 미분쳐서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니고 이건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껍질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곡면의 넓이라고 해가지고 이 껍질 넓이? 껍질이라고 해야 되나? 껍질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대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주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구하는 거고, 요 정도 구의 건널비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 예제 문제 정도로 쓰면 딱 좋아. 구의 부피가 훨씬 더 쉽지. 이거는 너네도 지금 이해했잖아. 이거는 쉬운데 건널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껍질은. 아무튼 1억이 미적분이에요. 좀 신기하지 않니? 어쨌든 이렇게 미적을 이용해서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유, 말 너무 많이 했대. 야, 저기 문제나 좀 볼게요. 저기 몇 개만 하면 되니까. 가만 있으면 시간밖에 안 남는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야, 거기 밑에 이거잼들 좀 풀어봐봐. 1, 2, 3번. 나는 뭐를 일단 문제 좀 봐요. 내가 설명을 너무 많이 했나? 지금 설명은 확실히 알아듣겠니? 무슨 말인지? 설명을 알아듣는 게 중요해. 예제 좀 빨리 풀어봐. 1분 있다 다른 거 푼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피에 관련된 거니까 모양도 이제 좀 입체적이 됩니다. 당연하지. 부피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입체 모양에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입체 모양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게 남자만 있어서 문제. 여자들도 같이 있어서 신기해요 막 이랬어. 얘는 다 시커먼 애들만 있어. 이렇게 신기한 걸 보여줘도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반응. 문제 좀 풀어주면 되지. 이거 X축이랑 Y축 그릴 때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그리는 것도 사실 익숙하지 않지. 그치? 이게 거의 처음 아닌가? 지금? 이런 게? 이거 가볼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이거 두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쉬자. 가볼게요. 여기 오른쪽에는 2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가보자고. 답지 좀 그만 보고 같이 가자. 자, 저기 왼쪽 문제 봐봐. 얘는 일단은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루트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면을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쪽 길이를 놓고 보면은 이쪽 길이가 이제 루트 사인 x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부피라는 거는 당연히 넓이를 접근 치는 거기 때문에 이 단면의 넓이, 다시 말해서 빨간색의 넓이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정도 외웠나? 4분의 루트 3 a제곱? 괜찮니? 이런 거? 제곱을 하니까 오히려 사인 x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넓이라는 게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접근을 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어때? 설명 이해가 돼? 요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너네가 계산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솔직히 계산보다는 이 그래프 연습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너네 지금 연습장에다가 이거 나랑 똑같이 그릴 수 있냐? 이 그래프?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 때문에 이게 입체 모양이잖아.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대학교 정도 가면은 자꾸 대학교 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가 붙냐면 이게 붙습니다. 대학교 1학년까지만 딱 올라가면은 여기 이게 붙어요. Z축.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공간에서 간다고. 공간에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볼게요. 얘도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입체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축을 하나 더 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사실 여기는 이제 교육과정상 그게 없지만 보면은 이제 얘는 이제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당연히 요 길이는 탄젠트 x. 정사각형이니까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서로 같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넓이를 먼저 구하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넓이를 구해주시면 탄젠트 제곱 x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단면의 넓이가 정사각형이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쌓는다고 상상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란 말이야. 얘가 상상할 수 있겠어? 좀 더 크게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생겼겠지. 이쪽 단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 단면은 어떻게 생겼겠니? 더 조그맣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니? 이런 거?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 다음에 부피라고 함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건 누가 못해. 근데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도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탄젠트 제곱을 적분하면 시컨트 x인가? 맞죠? 그쵸? 지금 맞지? 시컨트 x지?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시컨트라는 게 이제 코사인의 역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미안해. 내가 착각을 했다. 이거 뭐 한 거지 지금? 이거 아니죠? 아니지. 탄젠트 제곱 적분 못하지? 미안. 탄젠트 제곱 그니까 미안해. 내가 착각을 했어. 이게 시컨트 제곱 x죠. 쏘리.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탄젠트 제곱 x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을 적분해야 다시 탄젠트 x가 나오지? 맞지? 빼기? 이런 식으로 0부터 3. 자 얘들아 거기 쉬는 시간인데 몇 개 예제 문제 좀 풀어봐봐. 거기 214쪽에 왼쪽에 보면 문제 3개 있고요. 그쵸? 그런 거 골라서 몇 개만 좀 풀어보자. 시험시험 할 테니까. 알겠지? 잠깐만 쉬었다 진행합시다. 그냥 좀 더 이용해봐. 시우 턱걸이 용준 턱걸이 앤드 현대 하나 서준 만점. 야 쉬었다 합시다.
직선에서 빼서 가면 좀 함수를 빼서 접근하는 함수 빼서 접근하는
남았다. 야 이거 무슨 뭐 쿠션이야? 야 이거 뭐 쿠션이냐 이거? 얘는 또 뭐야? 오씨.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거 이름도 뭐지? 소주. 시우. N용. 용진에도 몇 장 있구나. 저번에 한 번 더 적을까요? 몰라요 나도. 뭐 아무튼 교재 좀 꼼꼼히 읽고 봐. 안 그러면 또 나만 욕먹어. 이거 대표님한테 보고네. 지금 아직 반이 확정된 건 아닌데 11월에도 내가 너네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상황 보니까 이대로 5명 그대로 갈지 아니면 반이 바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야 잘 따라와서 낙오되는 인원 없이 계속 같이 가자. 너네만 잘 따라와 주면은 지금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느낌이. 물론 뭐 합반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 고등에서 이렇게 5명짜리 반을 만들어 주지는 않아.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니면 너네가 좀 친구를 좀 데려오든가. 너네 급의 애들을 좀 데려와봐. 인원이 너무 적어. 내가 봐도. 보통 한 10명 정도는 되거든. 탑반인 건 좋은데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친구를 좀 데려오든가. 인원이 너무 적어. 잘하면 반에 합쳐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 방금 설명한 그 구비까지는 잘 따라왔니? 예, 무난하죠? 자 그럼 이제 미적분 마지막 주제 들어갑니다. 속도와 거리. 자 거기 개념 노트 같은 거 좀 꺼내봐요. 필기를 좀 하면서 듣는 게 좋으니까. 자 속도와 거리요. 적분 마지막. 사실 뭐 수트에서도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에서 그 미분 쪽에서도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거라서 뭐 이제 익숙한 개념인데 기본적인 맥락은 결국엔 이거지.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보면 가속도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동거리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위치 변화량이지. 왜냐면 풀말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라기보다는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센터가 이제 속력이 들어가고요. 가속력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실 거리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적분을 치면 오른쪽으로 가요. 적분.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지금. 여기가 미분. 여기가 미분. 여기가 미분.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맥락은 머릿속에는 항상 이게 먼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책에 보면은 이거를 막 수식으로 나타내잖아. 근데 그 수식을 다 기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뭐 예를 좀 한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책에 있는 대로 좀 한번 가볼게. 속도를 VT라고 한번 해보자고. 자, 속도를 이제 VT라고 놓고 한번 해보면은 그럼 당연히 이제 얘를 미분을 할 수도 있고 적분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럼 이제 속도를 보통 미분하면은 얘는 이제 가속도가 되고요. 가속도를 보통 AT라고 많이 씁니다. 맞죠? 가속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변화량은 뭐 0부터 t까지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 변화량이 나와.
자, 속도로 접근하면 이제 위치 변화량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치를 또 함수로 나타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위치는 보통 xt로 많이 나타내는데 여기 위치는 사실 처음 한글로 쓸까? 잠깐만. 그러니까 이 위치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한글로 쓰면은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하면 돼. 이런 거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면 된다. 당연히 처음 위치에다 위치 변화량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처음 위치는 뭐 x0라고 쓰면 적당하겠죠. 시작할 때 위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변화량이 들어가니까 0부터 t까지 속도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게 위치.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거리라는 거는 이게 기호가 조금 애매한데 보통 이제 LT로 많이 쓰거든. 거리 또는 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거리는 당연히 여기 또 봐봐. 그래 이제 속력을 접근하는 거지. 그치? 속력을 접근하는 거니까. 속력을 접근하는 거니까 0부터 t까지 VT를 접근치면 된다. 요걸 좀 먼저 얘기해보면 지금 VT를 속도라고 했을 때 VT의 절대값을 붙여주면 얘가 통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AT를 가속도라고 했을 때 AT의 절대값을 붙여주면 가속력이에요. 맞죠? 속력, 가속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 위치 변화량을 조금 치면 되는 거고 거리 이렇게 구해주고 속력, 가속력, 거리, 위치 변화량, 속도, 가속도 지금 유기적으로 다 돌아가니? 그래서 이거를 사실 나는 여기를 기억하진 않아. 여기를 기억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가자고. 여기를 기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훨씬 좋아요. 자,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속도와 거리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좀 보면은 평면 위의 점이 움직인 거리,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리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볼게요. 거리. 이게 이제 이런 개념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생각을 해볼 건데 이 거리는 사실은 속력을 접근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속력을 접근치면은 거리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는 사실 1차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y는 vt라고 주어지는 경우는 이거는 사실 수직선상에서의 그런 운동입니다. 수직선에서의 운동. 왜냐면은 수직선에서의 운동은 이게 방향성이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앞뒤만 따지면 되잖아. 수직선에서의 운동은 앞뒤만 따지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이제 좀 확장을 시키면 이제 2D에서의 거리를 따진다고. 근데 2D라는 건 뭐냐면은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하나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D에서는 위치를 나타낼 때 벡터 기호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벡터 기호 쓸게요. 여기 화살표 X라고 쓰는 거는 뭐냐면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화살표를 말하는 건데 X좌표랑 Y좌표를 ft,gt라고 부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의 위치는 이게 앞뒤로만 움직이는 거라서 xt로 쓰면 되잖아. 근데 얘는 앞뒤뿐만이 아니라 양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직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거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가 점의 좌표를 표시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하지. 뭐 x는 1 이렇게 표시하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평면상에서 좌표를 표시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게 구성 요소가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않나? 내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점을 하나 딱 찍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2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어쨌든 좌표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냐면은 이게 수직선에서 생각을 한 거야. 수직선. 그래서 수직선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것처럼 그냥 x는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이제 위치를 봤을 때 xt라고 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수직선이 아니라 평면상에서 쓰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은 순서상이 필요한 거지. x, y. 그래서 얘도 xt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ft, gt 이렇게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수직선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평면상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평면상이니까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필요하다고요.
자, 그럼 이제 계속 갈게요.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됩니다. 속도인데 사실 그냥 VT라고 쓰면은 이게 그 수직선상에서의 속도인지 아니면은 평면상에서의 속도인지 잘 구별이 안 가. 그래서 VT라고는 보통 안 쓰고 화살표 VT라고 많이 써요. 이게 벡터 개념인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보세요. 자, 요건 뭐냐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3D로 넘어갈 수도 있어. 3차원상에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이게 본질이야. 자, 이게 본질이고 그럼 어쨌든 이제 속도를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니까 F't, G'T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속도.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이제 계속 한번 가볼게. 자, 이게 여기가 이제 속도고요. 자, 계속 한번 가보자. 왼쪽이랑 자꾸 비교해봐. 그럼 가속도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죠? 아이고, 2'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설명이 이해가 되니? 자, 근데 이제 보면은 만약에 이제 이동거리가 중요한데 거리라는 거는 속력을 접근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속도가 아니라 속력을 접근해야 되거든. 거리를 구하려면.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속력을 생각할 건데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의 크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속도의 크기니까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VT의 크기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구성 성분이 이제 2개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속력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속력. 그러니까 루트 안에 절대값 그 제곱제곱.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이거 좀 다시 볼게. 2D가 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속력을 접근하면 이제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곡선의 길이, 속력. 이게 곡선의 길이랑 곡선의 길이랑 움직임 거리랑 똑같은 건데.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일단 이렇게 쓸게. 그럼 거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봐봐. 이게 핵심이야. 거리라는 건 속력을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뭐 0부터 t까지 접근을 친다고 하면은 속력을 접근하는 거니까 v't 아니죠. vt죠. 쏘리. vt의 절대값. 그러니까 속력을 접근하는 거라서 이렇게 돼요. 속력을 접근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얘를 좀 더 뜯어놓고 보면은 0부터 t라고 할게요. 속력이라는 건 이제 속도의 크기잖아. 속도의 크기라서 여기는 그 루트 형태의 식이 등장을 하는 거야. 해보면은. 그래서 x좌표 제곱에 y좌표 제곱 dt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게 거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거리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거리라고 인식을 해도 되고 거리나 곡선의 길이나 뭐 똑같은 거예요. 곡선의 길이라고 인식을 해도 되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좀 해줄게.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따라오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거리라는 거는 속력을 접근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차이점이 이제 2D잖아? 평면상에서니까 아까처럼 좌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순서쌍으로 나온다고. 순서쌍으로. 그래서 여기서 미분을 쳐서 속도를 구하고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속력을 구하고 이놈을 다시 접근치면 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리라는 건 결국에는 곡선의 길이랑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봐. 자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어. 곡선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점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 점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이 길이로 대체하는 겁니다. 근데 딱 봐도 얘랑 오차가 심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중간에 대충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차가 좀 줄어들지. 하지만 여전히 오차가 더 있잖아. 그럼 얘를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점의 개수를 늘려나가면서 이런 다각형의 길이로 곡선의 길이를 대체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발상을 좀 얘기를 해줄 건데 요 길이 있지. 요 길이를
델 S라고 합니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길이를 델 S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곡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 그럼 이 L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델 S? 뭐 표기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요. 델 S? 델 S? 교재에서도 델 S라고 했나? 교재에서 교재에서도 델 S라고 했구나. 자, 그럼 얘는 뭐냐면은 이 거리에 대한 증분 있잖아. 이 증분을 모아주면 돼. A부터 B까지. 잠깐만, 표기가 조금 애매한데. 잠시만요. 움직인 거리는 델 S를, 잠시만, 델 S를 모아주는 건데. 그냥 일단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모아주는 건데 얘를 이제 어떻게든 인식을 하냐면은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2D에서의 거리가 아까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잘 봐. 이 곡선의 길이 또는 움직인 거리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잴 때 이 길이로 이제 대체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를 요 증분을 dx라고 둡니다. dx라고 두고 요 증분을 dy라고 두세요. 그 다음에 요 증분을 ds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적용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거든. 됐니?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잘 따라와. 종이접기 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어려운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 곡선의 길이는 적분 A부터 B까지 이 길이, 그러니까 이 델 S라는 게 이제 길이거든, 길이. 잘게 자른 길이거든. 그 길이를 적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러한 수식이 등장을 하죠. 표기하는 게 되게 어렵네. 맞습니다. 아, 근데 표기가 좀 어렵다. 이게 이렇게 되거든. 표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데, 와, 표기가 여기 잠시만요. 요거 한 점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한 점, 요거 한 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자, 이렇게 봐봐.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썼었는데, 요거 x 좌표를 ft라고 하고 y 좌표를 이제 gt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를 이 루트 안쪽을 dt로 한번 나눠줄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 지금 다 필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얘만 그냥 dt로 나누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냐면 바깥쪽에도 dt를 곱해줄 거거든. 됐어?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x좌표가 ft고 y좌표가 gt잖아. 그럼 이제 자세히 봐봐.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야, 그럼 얘랑 같아지는 거 아니야? 봐봐. 그러니까 dt분의 dx가 뭐가 되겠어? f't가 나오고 그러면 dt분의 dy는 뭐가 되니? g't가 나오잖아. 그래서 거리라는 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건 이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거리라는 게 속력을 접근하는 거거든. 속력. 그래서 속력이라는 게 속도에다가 크기를 주면 속력이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의 속력은 루트 이게 맞아. 그래서 얘를 그냥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움직인 거리가 바로 곡선의 길이랑 같아진다고. 그래서 어쨌든 거리라는 거는 속력을 접근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발상이고 수식으로 좀 보여주는 거야. 수식으로 좀 보여주면은 이렇게도 갈 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더 수식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좀 뭐랄까? 이 느낌적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개념으로부터 가면은 당연히 거리는 속력을 접근하는 건데 지금 이제 2차원상에서의 거리니까는 그러니까 2차원에서의 속력이니까 이렇게 속력이 루트 모양으로 생겼더라. 그럼 루트 모양을 접근 치면은 당연히 거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응? 1차원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약간 이렇게 그림식으로 가도 된다고. 2D인데 여기 요 한 점의 좌표를 FT, GT. 왜냐면은 요거는 지금 뭐랄까 이거는 이제 그 순서상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함수가 2개 있어야 된다고. F랑 G. 설명 다 따라왔어.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진분을 봤을 때 ds 피타가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런 설명이 좀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데 요 짧은 길이를 갖다 촉분을 치면 된다고. 그래서 요 짧은 길이를 A부터 B까지 모아주면 되더라. 이 짧은 길이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델 S라는 게 뭐 DS라고 해도 되고요. DS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DS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치면 되더라. 근데 좀 어색한 게 여기 아무것도 안 붙어서 어색하지? 보통 뭐 DT나 뭐 DX나 뭔가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루트 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신에 얘를 그냥 나누면 말이 안 되니까 바깥쪽에 이게 붙더라. 근데 얘를 자세히 보면은 DT분의 DX가 결국 뭐랑 같아? F'T. 그래서 DT분의 DY는 결국 뭐랑 같다? G'T랑 같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곡선의 길이를 재는 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용해서 재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구나. 잠깐만요. 일단은 요 설명은 괜찮냐 지금? 확실히 알겠어? 그냥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건 2D다. 2D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곡선의 길이를 잴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에서 y는 fx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y는 fx라고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본다면 그러니까 함수가 주어졌을 때 오케이? 자,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럼 얘는 사실 이게 좀 막연한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 봐봐. 그러니까 이 곡선이 y는 fx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한 점의 위치를 잡아야 돼. 그래서 얘는 당연히 x,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x좌표는 x고 y좌표는 fx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써도 되는데 매개변수로 쓰려면은 x를 t로 바꾸고 y를 ft라고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x, fx라고 써도 되고요. 뭐 이제 x는 t, y는 ft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또 이 논리를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곡선의 그 길이 자체는 A부터 B까지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dt분의 dx. 이거 괜찮냐? 그러니까 왜 이런 수식이 나오는지 알겠어? 요거 잘 봐.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이렇게 써도 사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x가 t랑 같잖아. 그래서 그럼 dt분의 dx는 뭐가 되겠니? 그러니까 얘를 t로 미분하면 뭐가 돼? 1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1로 바뀐다. 이 부분이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는 f' t의 제곱 dt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 요거나 이제 똑같은 형태의 공식인데 생긴 게 좀 살짝 다르죠? 그래서 얘는 이제 y는 fx로 주어졌을 경우에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요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황 f랑 g랑 서로 따로따로 주어졌어. 얘는 y는 fx로 주어졌어.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야. 얘는 이제 y는 fx 그다음에 얘는 x는 뭐 y는 뭐 이렇게 주어졌어. 뭔 말인지 알겠니? 헷갈려 많이. 괜찮아? 됐죠? 문제풀이로 좀 넘겨. 거기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볼래? 1번 이거 개념 체크.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지우지 말까? 너무 얘들아 이거 다 필기 했니? 이거 책에도 써놔. 사실 나는 이제 필기를 한다 좀 치면은 딱 이거 한 개만 쓸 거야. 이거 한 개면 다 되거든 결국에. 그래서 이게 바로 적분의 마지막 주제.
자, 일단 이거 한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다 됐니? 자, 같이 한번 보자. 자, 필수예제 3번. 원점을 출발해서 이제 수직선 위를 움직입니다. VT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하니까 함수가 이제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평면 위를 움직인다면은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필요한데 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1차원상에서의 운동이기 때문에 함수가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위치를 좀 물어봤는데 위치라고 함은 이게 원점 출발이니까 이거 뭐라고 쓸까? 위치 기호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x1이라고 쓸게요. 1초에서의 위치니까. 그럼 당연히 출발 지점 더하기 0부터 1까지 위치 변화량 이게 답이에요. 0부터 1까지 속도를 접근하면은 위치가 나오지.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치환 적분이죠. 사실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나오죠. 사인을 접근하니까. 근데 속리분을 생각하면 뭐가 붙어야 돼? 파이분의 1이 붙어야 되는 거죠. 속리분 생각하면. 0부터 1이지. 이거 얼마 나오나? 마이너스 파이 밑으로 빼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잠깐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코사인 0. 이건가? 그래서 어쨌든 파이부터 2 나오고. 파이분의 2가 나오지. 그치?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위치 변화량인데 1초부터 3초까지라고 하니까 위치 변화량 자체는 속도를 접근하면 됩니다. 위치 변화량. 그럼 얘도 뭐 마찬가지로 똑같지. 이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코사인 3파이니까 얼마니?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0이야 이거? 그러네 0이네. 이렇게 나오지. 자, 3번. 움직임 거리. 근데 거리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속력을 접근해야 되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럼 양수랑 음수로 또 나눠줍니다. 가만히 있어. 자, 양수랑 음수. 이게 1부터 3이면은 야, 차라리 이거 그 머릿속으로 그래프 생각하면은 이게 낫지 않을까? 0부터 1까지 차라리 머릿속으로 그래프 생각하면은 0부터 1까지 친 다음에 더블 치는 게 낫지 않을까? 맞지? 1부터 3이면은 이게 나을 것 같아. 0부터 1까지 하고 머릿속으로 그래프 나오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잠계선 너무 많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빼기 코사인 0은 1. 잠계선 너무 많아. 파이분의 4 나오지.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의도는 알겠어? 이런 식으로 가면 돼. 밑에 거 좀 골라서 풀어볼래? 1번, 2번. 이거 이제 슬슬 지워도 되나? 괜찮냐? 이거 머릿속에 들어갔니? 이거? 괜찮아? 진짜로? 야, 30분밖에 안 남았어. 좀만 더 힘내봐.
나오냐? 혹시 오늘 DT에서 뭐 풀어줘야 될 거 있나? 없어요. 1번에 1번? 그래요. 이거 다 진행하고 1번 하나 더 풀어봅시다. 좀 적극적으로 해봐라. 왜 이렇게 다 빼버리고. 자, 3-2번 가도 돼? 갈게요. 자, VT가 이렇게 있는데 보고 있는 거 맞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시점에서 그러면은 이제 요 부호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얘는 어차피 언제나 양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만 생각해도 괜찮아.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는 음수였다고 여기서는 양수로 바뀌죠? V가 이제 이렇게 나오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t가 1초일 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움직임 거리니까 보통 이제 거리를 a라고 많이 씁니다. 거리라는 것은 이제 0부터 1까지 속도를 적분치면 되는 거지 사실, 그렇죠? 1초에서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꾸니까 그 속도를 적분치는 건데 0부터 1이면 사실 얘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요걸 적분치면 되겠죠? 괜찮니? 잠깐만, 이거 적분 어떻게 하지? 이거 부분 적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간만에 좀 해볼까? 나 부분 적분 갈게요. 그러니까 미분하기 쉬운 쪽이랑 적분하기 쉬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미분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B를 이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적분하기 쉬운 거를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B'은 B'은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적분 치면은 요렇게 곱해주면 되거든? 그래, 부분 적분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써보자, 연습용으로.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적분 0부터 1까지 이렇게 곱하면 돼. 여기서부터는 할 수 있겠니? 계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왼쪽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거. 평면상에서. 알겠지? 그래서 왼쪽은 수직선, 그 다음에 얘는 평면이니까 2D라고 쓸게요. 자, 평면상에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거리니까는 당연히 그러니까 속력을 적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속도 먼저 구해보자. 자, 속도는 그러니까 너무 막 공식에 때려 넣을 생각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가면 돼. 자, 요게 지금 얘가 FT야. 얘가 FT고 X좌표,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함수로 주어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1,2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함수로 주어져요. 나중에 3D로 넘어가면 Z좌표까지 나오겠지? 아무튼 이제 속도는 이렇게 나와. 속도는. 아이고. 엄마?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화살표 벡터를 좀 이용해서 원래는 벡터로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얘는 그럼 이제 속력이 되는 거지. 한글로 얘기하면은 이게 속력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2D에서의 속력. 근데 속력이니까 얘는 이제 루트 안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에요. 자, 제곱을 조금만 암산을 할게요.
이렇게 풀어. 괜찮지? 그럼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이제 날아간다. 괜찮니? 여기까지? 루트가 안 해? 사인이 지금 4사인 제곱인가? 코사인은? 아, 이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네.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에는 루트 4니까 그냥 2죠. 속력이 2예요. 그러면은 이게 X방향으로 얼마큼 가든 Y방향으로 얼마큼 가든 어쨌든 속력은 1초에 2칸 움직인다는 얘기지. 근데 야, 오늘 다 풀었네. 이게 지금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지금 1초당 2칸을 가지. 그럼 2 곱하기 3분의 파이 하면 되겠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움직임 거리라고 한다면 0부터 2까지 수식으로 한번 써보면 속력을 접근하면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0부터 3분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속력을 접근하면 돼. 밑에 거 골라서 좀 풀어봐. 1번, 2번, 3번. 나도 몇 개 풀어보고 또 뒤로 갈게요. 풀어봐 한번. 자, 빨리빨리 합시다. 풀어봐요. 자, 갑시다. 가자고. 4-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2D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함수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 2초부터 A초까지 그 속력을 적분했을 때 팔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뭐 공식 써서 바로 풀 수 있지. 뭐 루트 안에 뭐 이거 프라임 쳐서 제곱하고 프라임 쳐서 제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성분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좀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아직은. 잠깐만, 이거 한 개만 좀 2분의 세제곱이지. 미분 치면 얼마 나오나? 이거 나오네. 맞죠? 계산만 좀 봐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에 절대값을 붙이면 이제 속력이 되는 거죠. 속력은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이렇게 더해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야, 이거 깔끔하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네. 되게 깔끔하게 나오네. 그러면 사실 얘도 2초부터 A초까지 적분 치는 건데, 2부터 A면 이거 양수 나오잖아. 그치? 양수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는구나. 그럼 2부터 A까지 적분 치시고, 여기를 8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도 한번 가보자. 자, 5-1번은 보면은 곡선의 길인데, 얘도 사실 뭐 거기 왼쪽에 보면 공식 다 나와있죠? 근데 공식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원론대로 갑니다. 처음부터 공식에 집착하면 안 돼요. 자, 원론대로 다시 한번. 자,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FT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얘를 갖다가 이제 GT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니까 당연히 속력을 적분하는 거죠. 근데 속력을 구하려면 어차피 속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속력이 한 번에 나오진 않아. 항상 속도 먼저. 자, 천천히 속도 먼저. 자, 1 나오지. 그 다음에 요놈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나? 맞죠? 이렇게 이 정도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을 준다고. 이렇게 지금 속력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인가? 가만히 있어 보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완전 제곱으로 다시 묶이는 거 눈에 들어와? 혹시? 이런 거 괜찮나? 4분의 1로 밖으로 빼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 눈에 들어오냐고 친구들아. 2분의 1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차피 이거 양수지. 야, 그럼 끝났네. 이동거리 L은, 그러니까 이동거리랑 곡선의 길이는 같은 얘기입니다. 0부터 2까지. 이거 적분 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문제 보면은 얘는 이제 보면은 얘는 이제 2D상이야. 얘는 3차함수니까 얘 2D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대략 뭐 이런 모양이겠죠. 3차 아닌가? 아무튼 뭐 대략 이런 모양일 텐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지. 사실 얘는 이렇게 가는 공식을 바로 적용을 해도 되는데 아직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좀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 처음이니까. X는 T, FT 이렇게 할게요. Y는 아직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공식 적용하지 맙시다. 처음엔 자꾸 유도해봐야 돼. 아무튼 이제 이렇게 쓰면 왼쪽이랑 모양이 같아지지. 그치?
x좌표는 t고요. y좌표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모양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먼저 구합니다. 항상 속도를 구하면 여기가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놈 미분해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승 맞니? t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데리베이티브 맞지? 그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1 떨어지고 제곱이니까 4분의 1인가? 아 좀 도와줘봐. t의 4제곱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나? 제곱이니까 그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가 또 기가 막히게 완전 제곱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4분의 4니까 아 그러네. 이렇게 나오니? 맞죠?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아우 잠깐만 이거 적분 치면 다 끝났지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1부터 3까지 적분 치면 돼요. 오케이? 야, 그건 할 수 있잖아. 1부터 3까지 적분 치면 된다고. 됐죠? 얘들아 저기 밑에 거 골라서 좀 더 풀어봐. 5-1번 이런 거 이거 풀고 그 다음에 뭐 DT를 좀 몇 개 풀든가 앞에 예제를 몇 개만 더 풀든가 그렇게 할게요. 아 그래도 오늘 계획했던 거 깔끔하게 됐다 야. 응? 몇 개만 풀면 되잖아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시험을 볼 테니까 잘 준비해 오시고 미적분은 그러니까 수트랑 미적분 둘 다 그냥 전범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심플하게. 나오니? 가볼까? 자, 일단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꾸 요 포맷을 만들어봐. 너무 공식에 의존하면 안 돼. 자, 일단은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요 거리 함수를 미분하세요. 사인 t 이건가? 사인 미분하면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사인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t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가고 나가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적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력을 구합니다. 속력을 구하면은 속도의 절대값을 주면은 속력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속력이죠. 그래서 t의 절대값인데 어차피 지금 t가 양수니까 끝났다. 그 속력 자체는 t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마무리 해주면 되죠. 뭐.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건 안 해줘. 그치?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거 봐봐. 공식 쓰면 좀 더 빨리 가죠? 공식 쓸까? 그냥. 공식을 쓰면 되게 빨리 가는데 아까 했던 거를 이제 다 생략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동거리 L은 사실 공식을 좀 보여주면 적분 A부터 B까지 여기가 1 더하기 F'X의 제곱 dx 이렇게 되는데 이거 원리는 좀 괜찮니?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그럼 미분 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곱하시고 이렇게 나오지. 이게 혹시 완전 조급이 되나? 1 더하면 완전 조급이. 땡큐. 그쵸? 웬만하면은 여기 루트가 사라지게끔 되거든? 웬만하면은. 왜냐면은 솔직히 루트를 접근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 루트를 접근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완전 제곱이 나오는 모양으로 보통은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대부분의 경우에. 제곱해보면 똑같지? 맞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확히 쓰면은 1부터 4까지고 여기 바깥에 루트가 있는데 어차피 이놈이 여기에서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요거는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요. 됐지? 이런 식으로. 자, 아씨, 아까 약간 뭐 1번 풀어달라고 그랬어, 뭐. 얘들아, 디테일 1번 한 개만 하고 맞추자. 한 개만 하고 맞출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시험 준비 좀 해와. 다음 주 목요일날 올 때는 교재 마무리를 계속 해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도 다 풀어가야 된다. 미적분이랑 특히 이제 현주랑 근영이는 마플 시너지 좀 최대한 메꿔봐. 응? 너네는 마플 시너지 메꾸는 거 자체가 시험 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1번 한 개만 하고 맞출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y축 x는 2 y는 k 넓이의 합이 최소. 그러면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대충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빨리 해야 되는데 y축 이렇게 있고 대충 그릴게요. x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가 되는 거고 풀마 2가 되는 거고 마음이 급하네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y는 k고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 원하는 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이점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푸신 분? 어떻게 풀었나요? 이점 좌표 구한 거 아니야?
아이. 푼사람? 용준 어떻게 했어? 틀렸어요. 아이. 푼사, 야, 빨리 얘기해. 푼사 지금 시간 없어. 푼사람? 야, 시간이 없어서 그래. 아이씨. 아무도 말안 해. 이게 이거잖아. 와, 우리 반 애들 진짜 너무한다, 진짜. 이거지. 그냥 빨리빨리 가면은.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럼 편의상 이거 A, 이거 B라고 하시면은, 그럼 만약에 내가 A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0부터 우리 미적분까지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거 적분 칠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0부터 아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아, 그렇게 안 풀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응?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B는 이것부터 여기까지. K 마이너스. 그니까 이거에다 마이너스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저기 X. 이거 아닌가? X 없어요. 응? 그래봤자 계산 문제잖아. 아이씨, 끝났어.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야, 이거 맞은 친구들 이렇게 푼 거 맞아? 현태야, 어떻게 풀었는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3분의 1에다가 빼기 5 K 빼기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 많았다. 화요일날 시험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 공부 좀 해오자. 알겠지? 괜히 또 막 시험관인데 막 점수가 왜 있다고 하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 알아서 준비해와. 얘기했어, 분명히. 그러니까 그 맞불 교재도 좀 메꾸고 뒤에 보면 이제 맞불에서 시험 대비할 수 있는 그 연습용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응? 그런 거 좀 풀어오라고. 주말에. 야, 미적분도 교재다 깔끔하게 끝내고 와. 오늘 진도 다 나왔으니까. 알겠지? 오케이. 아주 깔끔해. 고생했다. 네. 네네. 야, 현태야, 주말에 와야 돼. 은영이도 주말에 와야 된다. 굳이 내가 막 따로 막 시간 얘기 안 해도 너가 자율적으로 좀 와서 응? 메꿔봐. 알겠지? 제일 많이